자, 아까 이 적산이란 원가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적산 가치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적산법하에 임료를 구한 걸요, 적산 임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적산이라는 게 적산 전력계 하면 한 달 동안 쓴 그 전력량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전부 다 합친 게 적산 요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자 물건을 다시 한번 짓는 다음 들어가는 각종 경비 있죠? 다 쌓아서 자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아까 여러 필요 재경비 같은 거 있죠? 다 쌓아서 이거를 임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쌓아 놓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요 적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산 이렇게 하시고 이게 왜 적산인가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자 비교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분석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 해줄게요. 평가 대상 부동산 요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와 비슷한 놈이 주변에서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거래 사례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거래 사례. 요걸 가지고 적정히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러면, 요 부동산을 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요, 대상 부동산 해줄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대상,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 부동산. 이걸 평가하는데 주변에 거래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례를 아무 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집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김포. 그리고 그 사는 아파트가 사우동에 무슨 아파트냐면 건영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동 몇 호 이건 안 나오지만 어디 아파트 사냐 이거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시험 볼 자질이 없는 겁니다. 자질. 아예 그냥 최소한 얘가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례를 구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냐면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뭐라고요? 사후지구 아파트. 근처에서 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요와 비슷한 동네가 좀 있습니다.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있죠? 아니면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여기서 사례를 구했다. 그러면 얘도 만약에 건영 아파트, 얘도 건영 아파트라는 얘기죠. 얘도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거라면 사람들은 얘나 이용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이용해요, 비싼 걸 이용해요? 싼 걸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비싸고 싸다 그럼 싼 걸 더 큰 평수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구입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얘는 안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죠?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금부터 대체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아니, 상대로 비싸고 싸면 싼 데는 더 이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진다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상업지역 내에도 이와 비슷한 놈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면 자,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얘와 비슷하게 생겼다면 가격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싼 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구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무슨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하고 남양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남양주는 비싸고 여기는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하고 이러지 않겠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것도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 정도 범위라면 요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있다. 그 얘기는요,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하다면요, 싼 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례를 구하도록 요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요거를요, 인근 지역 해줍니다.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지역 있죠? 이걸 유사 지역 해줍니다. 자, 동네를 이사 갈 수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요, 유사 지역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그 용도 지역을 포함해서
얘와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걸 싸잡아서 이걸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 수급권이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범위의 사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차이점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대상 부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네요.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요, 유사 지역에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사실은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바람에 이쪽은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이건 좀 싸고 이렇게 그거 반영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요 사례 부동산은 이제 올 수리한 거랍니다. 똑같은 건영 아파트인데 뭐라고요? 올 수리가 돼 있는 거랍니다. 내부가 확 수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요, 올 수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수리가 전혀 막 베란다 트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얘는 막 베란다 트고 막 욕실도 다 개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는 아직 개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좀 싸겠네요. 얘보다는. 이것도 반영해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답니다. 얘가 언제 거래했다고요?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에 거래한 다음 좀 올랐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평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 가치로 바꿔놔야 됩니다.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이제 바꿔놔줘야 돼, 이거를. 요즘에 5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요즘으로 거래한다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반영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한 사례랍니다. 싸게.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한 사례예요. 근데 얘는요, 뭐 정상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정상가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가. 정상적인 가치죠?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하는 걸요, 이거를 정상화 시킨다 입니다. 정상적인 가치로 바꿔놓은 걸요, 정상화 시킨다. 아니면 수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정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사례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사례가, 자, 사례를 구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맨 먼저, 이렇게 지역 요인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먼저요, 지역 요인의 비교가 좀 가능해야 됩니다. 비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례는 가능하면요, 예를 들어서 동일 수급권에서 구해야 됩니다. 동일 수급권. 요 정도에서 구해야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안 되죠? 이런 거,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걸 개별 요인이라는 겁니다.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는 올수리 된 거고, 얘는 올수리 안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도 사례는 비슷한 아파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라든가, 아니면 구조라든가, 면적, 아니면 내용연수, 이런 게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등등. 예를 들어서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다. 그럼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조에 있어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얘는 벽돌조다. 이건 안 되겠죠?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면적도 얘는 5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 100층짜리 아파트다. 이거 안 되겠죠?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연수도요, 요거는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얘는 한 50년 된 아파트다. 이것도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모든 면에서 어떻다고요? 비슷해야 되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나랑 누구예요? 무슨, 조인성 같은 경우는 비교 가능하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비슷한가요? 다만, 제가 이제 키가 약간 작지만, 걔보다는, 그렇지만 내가 얼굴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차이점 수정할 수 있는데, 나랑 정종철이라고 옛날에 맞박 있잖아요. 걔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요? 거의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해야 된다. 이것도 건물도 왜 좀 비웃고 있는 거 지금?
원래 그래서 비우고 있네요. 이제 거의 비슷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런 거를요. 시점을 수정한다 이 점입니다.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돼요. 가능.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지. 50년 전에 1억에 거래한 사례다. 이거 곤란하죠? 지금 뭐 물가상을 반영하기 곤란하죠. 그리고 자 이런 거를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 해서 이 사정 보정이 특수한 사정을요. 이거는 보정한다는 표현 씁니다.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돼요. 뭐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여기서 사정은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것들 급매로 거래했거나 아니면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 줍니다. 특수한 사정. 요거는 자, 급매라든가 사기당했다든가 아니면요. 뭐 수용당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자, 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데 그때는요. 자,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요거는 이 사례를 구할 때는요. 정상적인 사례죠. 이게 구하는 게 원칙이지. 특수한 사정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급매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사기당했다든가 이런 걸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한데 문제는요. 이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특수한 사정을요. 수정이 보정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례를 구해야 되지 아무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화. 자, 정상화할 때는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사례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얼마예요? 2억에 거래했다고 했죠? 여기다가, 자, 어딜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자, 55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사례 자료의 정상화, 이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써놓은 거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일단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이걸 보정해줘야 됩니다. 이걸요. 사정 보정치라는 걸 곱해줘야 됩니다. 사정 보정치.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2년 전에 3억이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하면 올랐겠죠? 이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요. 시점 수정치라는 겁니다. 시점 수정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자, 사례는 유사지역에 있고, 자, 대상은 인근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수준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요.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례는 올수리가 돼 있는 건데, 이 부동산은 올수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개별 요인의 비교치도 곱해줘야 돼요. 물론 면적이 차이 나면 면적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곱한 거를요. 자, 요거를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치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뭐라고요? 준한 가치에서 비준 가치. 요 계산을 따라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먼저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사정 보정치를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사례분의 뭐라고요? 대상 딱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도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요거는요, 자, 이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변동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률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거의 지수법을 물어봅니다. 변동률법은 거의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의 비교치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딱 해놓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하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뭐 몇 분의 5를 놓으라고요? 100분의 100 놓은 다음에 만약에 사례가 금매로 1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10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90이죠? 90분의 100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사기당해서 비싸게 20% 비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20 더해주면 돼요. 사례분의 100 대상이죠? 연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가 금매로 20% 싸게 거래했다. 20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라고요? 80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연습할 겁니다. 일단 100분의 100을 놓고 요거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100 맞죠? 그런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는 20% 지역적으로 우세다. 그럼 여기다 20 더해주면 돼요. 20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20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지역적 요인에서 10% 열세다. 그러면 여기서 10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를 집어넣는데요? 9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사례가 우세다 열세다 하면 여기다 반영해 주면 돼요. 대상이 우세다 열세다 하면 여기다 반영해 주면 돼요. 연습할 겁니다.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는 30% 우세다 그러면 30 더해주면 돼요. 사례 부동산이 이 20% 열세다 그러면 20 빼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좀 돼요. 그리고 자 시점 수정치는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자 두 가지 형태로 물었는데 만약에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이거는 거래 시점입니다. 요거는요 기준 시점이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사례가 거래하는 시점에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이때는요 130이다. 그러면 그동안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3%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분의 130 해주면 돼요. 얼마라고요? 100분의 130 이렇게 해준 걸요 그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지수법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거래 시점이고 요거는요 평가하고자 한 시점인데 자 매년 부동산 물가가 10%씩 올랐답니다. 매년 10%씩 올랐대.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돼. 일시불의.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10%, 10%에 제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변동률법이라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변동률법.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률법. 자 이렇게 하는 걸요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의 지수법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요거 지저분한 거 지워도 되죠?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556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해볼게요. 그 아래쪽에 사례 볼게요. 아래쪽에 디귿번의 사례 1번 볼게요. 1번에 사례 토지 가 거기다 밑줄 치세요. 사례 토지 가 밑줄 쳤나요? 밑줄 쳤죠? 그럼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정상 시가보다 5% 고가로 거래했답니다. 그러면 사정부정치는 자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가 5% 고가로 거래했죠? 여기다 5를 더해주면 됩니다. 5를.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105입니다. 얼마라고요? 105.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줘야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줘. 105분의 100 해야 금액이 줄어들어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2번에 사례 토지 가 밑줄 치세요. 사례 토지 가. 2번입니다. 사례 토지 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10% 우세다. 그럼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자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토지 가 이렇게 했죠? 그럼 사례 토지가 지역적으로 몇 프로 우세요? 10%
10% 우세죠. 그럼 10을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 10을. 그러면 어디 가요? 11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요인의 비교치입니다. 근데 10%가 우세한지 안 우세한지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평가사가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구나. 이거 마시면 돼요. 세 번째 볼게요. 대상 토지 가 밑줄치세요. 뭐라고요? 대상 토지 가. 세 번째.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15% 열세랍니다.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자, 보세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토지가 15% 열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15 빼주면 돼요. 열세하면 열세 한 정도 빼주면 돼요. 그럼 100에서 15 빼면 얼마예요? 85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비교치입니다. 여기서 다 곱해주면 돼요. 이거 되겠죠?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례부동산의 가격이 5억이다. 그럼 5억이다.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돼요. 맞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이게 지워 되죠? 자, 무조건 이렇게. 자, 무조건 100분의 100. 요것도요. 100분의 100. 딱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자, 그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5번 보겠습니다. 557페이지 5번. 평가사가 인근 지역에서 사례부동산을 조사한 경우에 비중가액은 얼마인가? 비중가.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구했으니까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여기서 구했으니까 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같은 지역에서 구했으니까. 같은 지역 아닙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지금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고 했죠? 같은 지역에서 구했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구했잖아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사례부동산은 1년 전에 5억에 거래했답니다. 얼마 거래했다고요? 5억에 거래했대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거래 가격은요, 시세보다 15% 정도 높게 거래했답니다. 자, 보세요. 사례가 15% 높게 거래했죠? 그럼 여기다 15 더하니까 이거 얼마요? 115가 됩니다. 지금 사례가 15% 고가로 거래했다고 했죠? 요게 바로 사정부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에는 120이다. 그러면 그동안 20%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요,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인근 지역의 상권이 유사 지역보다 10% 열세하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어디서 구한 거라고요? 인근 지역에서 구했잖아요. 사례 지역에서 유사 지역에서 구했다면 반영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근 지역에서 구했으니까 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리을번에 미음번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랍니다. 대상 부동산이 밑줄 치세요. 대상 부동산이, 자, 사례분의 대상이죠?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라고요? 10% 우세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115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얘는 더하기 빼기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5억 곱하기 100 나누기 115 곱하기 120 나누기 100 곱하기 115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치면 돼요. 더하기 빼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쳐보세요. 그럼 바로 얼마 나와야 안 나요?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할 수 있나요? 요거 이제 나중에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이것도 어렵나요? 이거 좀 한번 할만합니다. 이거 할만해요.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100분의 100 놓은 다음에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곱하면 돼요. 빼주거나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는 끝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끝. 비트 빨래 끝 하듯이 이것도 끝. 이렇게 비트 하시나요? 이렇게 빨래 끝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장 넘기면 임대사례 비교법 알아볼게요. 임대사례 비교법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임대했던 사례 있죠? 요걸 가지고 평가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걸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이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임대료 가지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딱, 자, 거기 559페이지에 임대사례 비교법에 밑에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의라고 돼 있죠. 여기 세 번째 양거로 3번에 신규 계약에 의하여 첫 해에 지불되는 실질 임대료였죠.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신규 계약에 의하여 첫 해에 지불되는 무슨 임료라고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 계약으로, 그러니까 이 사례를 구할 때는요, 만약 재계약 계속 하고 그러면 2년 지나서 재계약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몇 번 재계약하면 많이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줄 수 있죠. 그런 것보다는 애초에 최초에 신규로 계약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첫 해 지불하는 금리 임료 있죠. 요걸 기초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뭘 주의하냐면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기 힘들고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의미만. 자, 계산 문제 나중에 해도 됩니다. 뭐 계산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요거는요 대상 부동산인데 요거는요 사례 부동산입니다. 사례 부동산인데 이렇게, 자,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수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사례 부동산은 보증금 3억에 자, 300만 원 주기로 하고 해서 빌렸답니다. 보증금 3억에 얼마라고요? 300만 원 주기로 사례를 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럼 임료가 얼마예요? 임료가 300만 원 아닙니까? 월 기초로 한다면 300만 원이죠. 맞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정하기, 이게 보증금 3억에 월 300만 원 주기로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수정해서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보증금 3억 이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보증금이 비싸죠? 그러면 월세는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 올라가는 겁니다. 보증금만 다 냈다, 월세 하나도 안 내고 이게 전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를 완전히 무시하고 매달 내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실질 임료라는 게 뭐냐면 임대료 성격인 건 전부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 보증금 3억을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이것도 임대료 성격 있는 거죠. 이거 다 포함해서 요 부동산의 실질적인 임료 있죠. 요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그 얘기만 정리하시면 돼요. 임대료 성격 있는 거는 다 포함시켜라. 그래서 그 밑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지문에 이렇게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561페이지 보시면, 자,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맨 아래 이거 있어 없어요? 제가 감정평가사가 어떤 토지의 가치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A라는 토지를 의뢰받았다. 그럴 경우는요,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라고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요, 표준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라고요? 표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지역마다 뭘 정해놓고 있어요? 표준지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지는요,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표준지 있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이 근처에 표준지가 없다 그럴 경우는 이 주변 지역에도 표준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지라고 칠게요. 정부가 표준지에서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데도 표준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주변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범위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걸 뭐라고요? 인근 지역. 얘를 뭐라고요? 유사지역. 얘는요, 동일 수구권 해줍니다. 요것도 유사지역. 동일, 뭐라고요? 수구권. 근데 쟤를 왜 이걸 적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요거는, 자, 표준지의 가격에다가, 무슨 가격이라고요? 표준지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거. 정부가 세금이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려고 정해놓은 가치 있죠? 여기다가, 자, 일단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사정보정치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점.
얘가 이제 그 평가한 지 한 6개월 됐다. 그럼 반영해야 되죠? 이거 시점 수정치라는 겁니다. 시점 A 수정치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같이 수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수정, 반영해 줘야 되네요. 이걸요,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면적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형, 지세, 지질 이런 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요인의 비교치도 곱해 줘야 돼요. 이렇게 비교치 곱한 게 바로 비교에서 준한 가치다. 비준 가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요, 이거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뭐라고요? 기준법이다. 그런데 제가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그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할 때는,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요거 사정부 정치 있죠? 요거 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 정부가 평가할 때 있죠? 정부가 이거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평가할 때 특수한 사정 같은 게 있으면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한 겁니다. 처음부터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맨 아래 쪽에 사정 보정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할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예 정부가 평가할 때 무슨 사기당했다, 아니면요 무슨 강압적 거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몇 장 넘겨면 564페이지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수익 방식을 공부할 건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